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가서 저기 어느 분이 하나가 벌레들이 많이 들어왔네. 벌레들 들어와. 내가 다 그냥 내가지는 않을게. 저거 반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라, 저게 개인이 달아놓은 거예요? 정당이 달아놓은 여기까지 거예요? 오셨어요? 저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보고 저 찍어서 저거 한번 찍어보세요. 정당이 그래 됐다. 정당이래. 정보관님 정당이래. 일단은 자,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5분 후에 손피켓이 오니까 5분 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일단 현수막 잠깐만요. 어르신 우리 잘 협조해 주시고 현수막을 이거 피켓을 잠깐 저기다 여기도 다 아는데. 자, 우리는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오늘 대법원에 가서 빨리 이재명 선거사법 재판하라고 외치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는 오늘 요것도 오니까 요거대로 자, 우리 협조해 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가 다시 통제에 따르고 우리는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분은 시민단체 분들 또 대표분들은 발언을 하실 거니까 5분 후부터 지금 PK 5분에 도착하니까 이제 잠시 후에 정식으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나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많이 모이세요. 그쪽으로 붙여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게끔 저기 꽉 차도록 이렇게 저기 돌아서서까지 피켓을 들 수 있도록 사람이 계속 오시는 분 저쪽 뒤로 피켓을 들고 쓰세요. 저 끝에 현수막 자리 안 되면은 피켓을 들세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기역자로 꺾어지게 나머지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쪽을 쓰세요. 저 피켓을 들도록 하세요.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이쪽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 이제는 탄핵은 다 반대하고 그런 한 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래. 자, 그렇게 하시려면 혼자 따로 가서 하세요. 우리랑 같이 한 팀이 돼서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원팀! 자, 원팀! 우리가 적전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리고 피켓 든 사람은 여기 뒤지 말고 저쪽으로 나갔어요. 저쪽 나가서 보이게 그 세워놓고 들지 않아도 돼. 세워도 돼. 크니까 더 나가서 둘이 그렇게. 그리고 뒤쪽으로도 사람이 더 쓰도록 뒷길을 하나 열어놓고 자, 우측으로 1보 됐어요. 뒤쪽으로 사람이 또 계속 오니까 뒤로 붙이도록 됐어. 이제 됐어. 자, 이제 팽팽하게 맨 끝에 잡은 사람은 잘 안내해 주세요. 현수막이 팽팽하도록 해주시고 오늘 많이 오시기로 했던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위한 그 단체 임원들은 내일 다 많이 와서 또 4시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요. 오늘 또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들끼리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목이 자꾸 가니까 뭘? 자, 누가 하나 시켜. 잠깐만. 그렇죠. 저 모퉁이 있잖아. 꿀차 하나만 갖고 와요. 어, 목통에 저거 있어. 선교사님. 하나만 줘봐. 목이 조금.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어 마음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 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이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손피켓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어. 아,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대표님, 좀 조용히 하세요. 그 앞에 쓴 사람들은 앞에 쓴 사람들 위주로 저 나무는 15개니까 탄핵을 반대하신 분은 이 뒤쪽으로 오세요. 이쪽 저의 현수막 뒤쪽으로 다 오세요. 자, 반대하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사람 거기 옆으로 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쪽 뒤에 사이사이로 쓰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합니다.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에서 자, 가운데 쪽 제 뒤쪽으로 다 윤석열 쓰세요.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계속 오시는 대로 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을 자, 애국가 준비해 주세요. 애국가. 자, 이제 정돈해 주시고 핸드폰은 모음으로 해 주시고 저희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헌법재판소 앞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과 정치꾼들이 선거법으로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혀 법에 맞지도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마구잡이로 입법 폭주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 좀 조용해 자꾸. 자, 지금 대화하실 분은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탄핵이 잘못됐다는 부당성을 규탄하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 의례를 함으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자양자 국기를 향하여 경례. 안쪽에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양우 애국가 1절 지창하겠습니다. 자,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자, 이거 치워주세요. 애국가 꺼주세요. 애국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점만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모두 발언을 하게 된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주요섭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후진국처럼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입법부 의원들이 수준이 낮고 또 선거사범 재판에 관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633 원칙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1, 2, 30을 1년 내에 종료를 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범법자들이 다 의원직을 상실해서 비상식적인 자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법원 판사들이 그 어떤 재판보다도 우선적으로 판결하고 심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늦추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판사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법권 자기들은 마음대로 법을 어겨도 되면서 무법천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아무런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이 대통령 제하에서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악랄한 시도가 있고 언론 방송이 여기에 칼춤을 추고 망나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한민국 언론 방송은 이미 지난 탄핵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단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러한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저들의 주장을 쏟아내는 보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마치 탄핵이 된 것처럼 선동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 언론 방송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론 방송이 비정상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말을 그대로 언론에 보도하고 계속 선동질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탄핵 정국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유의 통치 행위를 헌법에 준하는 헌법 질서 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입법부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통령 제하에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뭉개버리면서까지 이러한 탄핵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국가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내란을 선동하는 것처럼 호작질을 하고 내란을 선동한다고 대통령에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대통령이 빼앗을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란이라고 선동질을 합니까? 이런 무식한 자들이 기자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깨어있는 국민들이 여기에 반대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자행한 모든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자, 여기는 집회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잘해서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는 그래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헌법에 준하는 판결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구잡이로 선동에 휘둘려서 여러 언론 방송에 휘둘려서 잘못된 정치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아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준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믿고 우리는 저 헌법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무력화시키려는 선동질하는 사악한 자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속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탄핵 사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이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으로서 아직은 축출된 상황이 아니고 이 탄핵이 심판 대상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잠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칼질을 하고 지금 수사로 이어가면서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자들은 다 나중에 내란죄로 몰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아직까지 판결 난 것도 없는데 경찰 검찰들이 사냥개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경찰 검찰 수사관들 다 처단당할 것을 각오하라.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대한민국은 4.19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바보가 아니라 가만히 합리적인 판결,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법에 의한 집행이 나오도록 기다렸을 뿐인데, 지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불법임을 선포하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고 선동질하는 언론 방송들을 가만두면 안 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고 반대 여론을 낼 것이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유튜브 촬영을 하시고 보도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 유튜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풍TV 감사합니다. BJ톨TV, 그 외에 세계인권소TV, 여러분 우리는 다 아군입니다. 지난날에 잠시 서로 의견이 달랐다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저 이재명이고 저 북한 종북 주사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모두 발언 또 나중에 하고 발언할 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또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정말 KBS를 공영방송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공영방송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죽지 않고 이영풍TV를 운영하고 계신 이영풍 전 KBS 기자님 모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풍을 국회로, 이영풍 국회로. 네, 안녕하십니까. 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대한민국을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기꾼들이 설쳐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라가 버티는 거죠. 이번 그 탄핵 국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가짜 뉴스를 마구 뱀의 대가리에서 맹독처럼 뿜어내지만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해요.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개헌법 2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행정사법부 기능이 현저히 수행이 힘들어지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개헌법 2조 2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통치적 행위예요. 예?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뭐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하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을 일으켜서 찬탈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력이 그 위에 있는 남아있는 권력은 국민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죠? 내란은 원래 쿠데타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뺏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이해인데, 대통령이 왜 대통령 권력을 뺏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군사적인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돼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군사적 폭동 일어났습니까? 지금 민주당 등 야당 전체가 1차 투표 때 12월 7일이죠.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가짜뉴스 범벅입니다.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장갑차 보셨어요?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돌아다녔다는 내용이 탄핵 소추안 1번 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결이 부결됐죠. 표결이 부결됐는데 이 우원식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꼼수를 둡니다. 투표 불성립.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교수들이 우원식의 이 꼼수를 비판했어요. 언론 칼럼 등을 통해서.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이거는 투표 부결이다. 표결이 부결된 거다. 해서 회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근데 투표 불성립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나라 대통령 쫓아내는 탄핵 표결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이건 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어차피 가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 권력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사례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서 탄핵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미국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이 주로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그런데 상원에서 청문조사위원회를 가동했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리고 거기서 하원 청문조사위원회를 또 얼마 했는지 아세요?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청문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왜? 대통령은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통령 한번 뽑으려면 여러분 돈 얼마 드는 줄 아세요? 대통령 선거에 1,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임기 이제 절반 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나? 우리가 1,500억 들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채택한 나라이고 성숙한 국가잖아요. 대통령을 함부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의 상하원 청문조사위원회가 가동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알아서 사임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신속한 탄핵 심판을 하세요, 이렇게 하죠. 본인 재판이나 빨리 해, 본인 재판이나. 지금 공직선거법 1년에 1심 선고 나왔는데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왔죠. 선거법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했습니다. 633이라고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1년 안에 끝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나오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지들은 이렇게 재판 지연하고 지금 대북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또 시간을 법니다. 쥐재판은 이렇게 지연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빨리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요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 내로남불 세력이죠. 이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본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온갖 폐악질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이제 한번 딱 걸려들었다 이러니까 빨리 탄핵 심판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아까 우리 앞에 분 말씀하셨지만 검경 공수처들이 그야말로 이거 동물의 왕국에서나 보는 하이에나들처럼 막 뜯어 먹어서 대통령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각하되는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옵니다.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를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우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론 무장을 해야 돼요.
그냥 반대한다 말씀하면 안 되고 왜 반대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오늘의 이슈는 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6명입니다. 6명. 지금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6명이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니까 나머지 3명이 그동안 보충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왜? 방송통신위원회도 똑같아요. 5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 그래서 2명 있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기 와서 지금 탄핵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탄핵 소추를 남발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 6명이 헌법재판관이 이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6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6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바로 각하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빨리 3명 넣자고 해서 원래 3명 중에 여야 1명씩 집어넣고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자리를 자기들이 추천하겠대요. 지 맘대로. 그래서 성탄절 전에 지금 인사청문회 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 뉴스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느냐? 헌법재판관 3명 우리 추천 안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1명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뒤늦게 어이쿠 난리 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 민주당의 추미애 박범계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1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었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 그 추천하면 안 된다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1명의 나머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그럼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 8년 전하고 똑같이. 그럼 어떻게?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바로 각하된다. 빠이빠이. 민주당 빠이빠이.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난리 났죠. 시간은 누구 편인가?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지금 바쁜 것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왜? 2월 달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기 때문에 2심도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5월 전에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요.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못 나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른바 삼김 삼총이라는 인물들이 자기 대선 나오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분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빨리 하세요! 라고 억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들이 필요할 때는 쫓아내고 필요 없으면 또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로남불 세력을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같이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추가 3인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또 밀어붙이면 이건 사건 심리가 계속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좋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 특히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주목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요? 여러분 급하세요? 여러분 시간 많으시죠? 느긋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법정 쟁송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지금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전선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전선을 만들고 있다? 대국민 아마 다 들어보셨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 가서 끝장을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지금 훈시 규정으로, 헌법 훈시 규정으로 탄핵 심판을 18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까지 할 수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달,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했습니다. 빨리 한 거죠. 근데 느긋하게 6개월 할 수 있어요. 6개월. 지금부터 6개월이면 그 사이에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이재명은 정지되면 끝난다. 그래서 전 난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자, 그리고 이 훈시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7개월, 8개월, 1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그렇게 뭐 숨가쁘게 가야 되는 급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진짜 내란죄 위반했나? 폭동 일으켰나? 헌법 77조 위반인가? 개헌법 2조 2항 4항 9항 11항 위반인가? 개헌법만 보면 어긴 게 없어요. 2조부터 4조 9조 11조 어긴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 되셨는데, 박홍근 윤홍근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책 2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등이 지금 변호인단을 이룰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도 어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탄핵 심판에 가면 승리할 것이다. 내란죄 성립 안 된다. 이거 애초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다. 왜 내란죄를 들고 왔느냐?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출을 당해서 구속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내란죄밖에 없거든요. 그걸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올가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스로 함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선, 1번 전선은 여기서 벌어지는 법적 쟁송의 전선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맡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광화문 아스팔트 전선,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전선. 여러분들이 이거 전선의 투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매일 나오셔서 질러주시고 주장해주시고 떠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고, 이 자리에 시간 관계상 못 오시는 국민들 위해서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이게 바로 아스팔트 전선입니다. 세 번째 전선이 뭐냐? 국민의힘 내부 전선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비대위원장과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선을 만들고 있는 법적 쟁송 전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아스팔트 전선, 세 번째 전선은 바로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 전선. 이 세 개의 전선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잘 물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뻔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뻔뻔해져야 돼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쪽은 이재명이는 재판 지연 작전 써요. 재판부 기피 신청해요. 변호사 또 바꿔요. 또 2월달에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해요. 그럼 새로운 판사가 오면
사건 기록도 다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배려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본인의 재판은 지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군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180일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7개월, 10개월, 1년 계속 넘기자고. 그래서 이 강제 규정 아닙니다. 군시 규정이기 때문에 180일 넘겨도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빨리 이거 심판 내리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4월 18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요. 예? 그럼 4명만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지. 예? 지금 이걸 민주당이 알고 화들짝 놀라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지들이 변할 때는 헌재 마비시키고 방통위 마비시키더니 이제 지들이 필요하니까 큰일 났다. 헌재 재판관 빨리 집어넣자. 이러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런 연성 파시즘 세력과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꿀단지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의 공적인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 맞죠?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스팔트 전선을 끝까지 지키도록 합시다. 제가 구호를 하고 싶지만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탄핵 결사 반대한다! 세 번 하세요. 3번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은 억울하게 KBS를 개혁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장악한 민언론이 장악한 KBS를 개혁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는데 장렬히 전사했지만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KBS 사장이 되도록 밀어줬는데 안 됐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입니다. 자, 이번은 기회를 계기로 다음번 KBS 사장은 이영풍으로 추천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이영풍 기자님은 KBS 사장이 별로 매력이 아닌 거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국회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영풍 기자님께서 전 기자, 지금도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기자가 보는 예리한 눈으로 여러분 잘 설명을 들으셨죠? 이거는 개헌법에도 위반하고 현행법에도 위반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마구잡이 법을 지들이 만들고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감옥에 가야 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망나니 춤을 추는데 말이 됩니까? 어게인스트 임피치먼트 탄핵 반대한다! 이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쟁송 전쟁을 하고 아스팔트 전쟁을 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상화되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시민의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희 자유민주교회 국민연합 공동대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추운데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은 무엇입니까? 네,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내란이니 쿠데타이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가경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 지난번에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의원식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한번 탄핵 투표에 오지 않았다고 계속 밤새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돌아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재의 원칙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탄핵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탄핵을 시켰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끝까지 엄마 붙들고 자기의 의견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정말 땡깡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각하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빠 자격이 없다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내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투표하고 뽑은 대통령이 그것을 내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보면 화환이 지금 300개도 넘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어저께도 봤는데 어저께 근조환이 딱 4개였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근조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꽃길만 걸으라고 계속 꽃화환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고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광화문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하는 거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을 쟁의의 대마왕입니다. 12월 10일에 한국갤럽조사에서 국힘 소속에 있는 당원들에게, 책임당원들에게 투표했는데 64%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왜 이런 거는 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한다고요? 아닙니다.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탄핵을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복귀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국가 민생을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가 언론 방송에서 나올 때 민주주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민주주의를 말할 때 앞에다 자유자를 붙여야 됩니다. 자유를 안 붙이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그 속내가 아주 시커먼 그 속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으로 흑과 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추운 데 나오셨는데 정말 계속 이것은 이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힘내세요. 저희들이 든든히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용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또 하나 희망적인 게 뭐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골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투쟁하고 싸우겠다고 합니까? 가만히 항복하겠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싸우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대통령도 이것이 절대로 내란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취임합니다. 한 달 후에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성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다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좌시할 수 없다. 반드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지난번에 낙선한 것도 저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계 여론이 부정선거로 휩쓸려 가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러 왔고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부정선거를 획책했는데 이 사건을 의심해서 부정선거 계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서버를 압수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부정선거로서 모든 세계 여론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고 이 헌법재판소를 계속 우리가 지키고 싸우며 이곳에서는 1인 시위든 어떤 것도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서만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기 이번 주까지 오후 4시에 다음 주에는 또 오전으로 점심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매일 또 이 시간 외에도 뜻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춥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시민활동 열심히 하는 금글러리아 사무장님 시민단체 일원입니다. 발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투쟁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저를 비롯한 소수의 몇 분이 오셔서 피켓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으로 직접 쓰셔서 지나가는 시민들 한 분 한 분한테 호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 반대한다고 저희가 외쳤습니다. 경찰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좌파 세력들이 저희를 향해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뚫고 어제는 힘도 들었는데 이렇게 이틀째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 역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도착하니까 저기 보안이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아까 옆에 계셨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왔더니 근조호 한 3개, 우리 쪽 4개, 저희 쪽 한 1개였습니다. 근데 저쪽에선 근조호안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호스트바에서 보내온 근조호안이었습니다, 어제.
호스트바야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김현희 대표님께서 발 빠르고 손 빠르게 얼른 하셔갖고 화한 보내세요 해갖고 금세 채워지고 또 주 대표님께서도 연락을 하셔갖고 지금 3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아까 제가 꼭 배달하시는 보니까 절레절레 하세요. 끝도 없다고 너무 많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너무 저는 감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다 민심.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예, 정말 국민들이 이런 것을 염원하고 바라고 있지.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 조중동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와, 이거는 대한민국을 파괴 세력하는 적폐 세력이나 다름없는 기사들 쏟아내는데,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 기사 탑으로 저기 봐 윤석열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아주 그냥 고의적 악의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에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가 보시는 동화를 볼 때마다 제가 부글부글 합니다. 결정하세요. 한정문 까느라고 그래요. 예, 예. 저는 여기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을 때 제가 어선 읽은 책이 있습니다. 법에 물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물은 어느 누구한테나 다 똑같고 흐르고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그런 속성이 있어서 법의 속성하고 똑같다고 해요. 법도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높낮이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없이 인격 존엄적 가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제일 많이 파괴했습니까, 여지껏? 예, 민주당과 그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고 탄핵 중독자처럼 탄핵하라고 외쳐댔고 입법 폭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요상망측한 악법들로 쏟아내면서 난리를 쳐댔고 무슨 놈의 특검 하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흔들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 이영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자기네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꼼수 부리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온 것이 이재명과 그 일당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깡패 세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개딸이니 뭐니 끌고 다니면서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민주당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에 누가 과연 탄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제정신인 사람들은 민주당의 모순과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왔는지 다 압니다. 두루킹 조작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로 지나가세요. 뭐하세요? 경찰관님들 그런 사실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정신 차려.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문재인 들어섰는데 문재인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살기 좋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좋았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나라 거들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데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민주당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수작질 내란이니 어쩌니 해도 법과 원칙과 아까 말씀 다 들은 대로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하나도 안 맞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늘어놓는데 여기에 더 이상 저희는 깨어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우리의 이 불길이 계속 여기서 더 번질 수 있도록 많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오전에도 와서 피켓 1인 시에 이런 인정 있으니까 들고 50m 뛰면 된답니다. 나서 도와주셔서 국민의힘으로 우리 저 말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체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여기 와서 표출을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힘들지만 대통령이 부당한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준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외압으로 인해서 압력을 느끼고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못된 판결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키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하기년 대표인 신민영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의 대표 신민영입니다. 저희가 학부모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매일매일 악법을 얼마나 많이 반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단톡방마다 올라오는 악법을 반대하느라 저희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내놓는 그 악법들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악법들이었습니다. 이번 탄핵을 거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선동을 하냐면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저 혼자 거기 촛불 집회 가도 되나요? 그러면 상식적인 국민이고 어른이라면 혼자 오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촛불 세력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 아이야. 완전히 유괴범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교조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탄핵송이 탄핵 파일을 나눠주면서 윤석열에게 뭘 보여주겠다,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선동 문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희 단체에는 오늘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5.18을 가리키고 탄핵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가리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탄핵을 알고 5.18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고등학교 때 탱크 앞을 뭐 자기가 지나갔다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이런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엄마한테 와서 울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것이 이들의 행동입니다. 촛불 행동 제가 봤더니 처음에는 1,500명 단톡방이더니 저희한테 제보된 바로는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만 힘내면 이 잘못된 것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이번이 저희 나라에 국군이 달려 있습니다. 부정선거 밝혀내고 탄핵 막아내고 또 헌법재판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교사를 어떻게 했어요? 고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또한 오늘 점심시간에 대법원 앞에서 선거법에 대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633 원칙에 의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재판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들에게 촉구해서 대법원에 갔더니 그 대법원 경내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윤석열 퇴진이라는 현수막.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데 이 미친 것들이 대법원 경내에다가 대통령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으니 가만두면 됩니까? 제가 고발하고 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그 관련자들 다 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관련자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방치했으니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조희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발언 몇 분 모시고 추우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 멀리 용인에서 왔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일원입니다. 우리 이미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정말 올해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정말 좌와 우도 다 상관없이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내가 뽑은 내 대통령을 자살하지 않을까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좌니 우니 정말 올해 언젠가부터 추석 때였던가요? 탄핵에 달떴대요. 동네 구석구석에 윤석열 탄핵에 달떴다고 붙어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각이 무뎌졌는지 탄핵에 달이 떴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정말 저들의 사상은 진짜 검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8월달이건 9월달이건 동네 구석구석에 탄핵의 달을 띄워서 이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세를 몰아서 1월이건 12개월이건 여러 시간을 내서 이곳에 나와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2표가 저 탄핵 쪽으로 갔죠. 얼마나 많이 겁박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살해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 위협에 그들의 기가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생명 걸고 지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지켜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잘 안 믿었는데 계엄령 선포하고 저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일리가 있어 보여서 선관위를 그거 조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 여러분 아시나요? 1, 2, 3, 4, 5가 어떤 뜻인지? 중국 공산당 시스템 비밀번호예요.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데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 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대림동에 건물주들 다 중국인으로 바꿨어.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 월세 올려주겠다는데도 이제 중국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너 나가 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10년, 20년, 50년 지속할 것 같아요? 50년 후에 이 나라 없어져요. 왜? 국민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회 줄 때 대통령을 지켜서 이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뒤에 누가 있는지도 IQ 2자리입니까?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겁먹어서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시나요? 저는 12월 3일부터 잠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이 나라 공산당 될까봐 잠이 안 옵니다. 제 둘째 아들 지금 육군에서 탄핵병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해병대 특수부대 특임대에서 저작수로 복무했어요. 저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런데 여러분 나라 대통령은 우리 주권이 비틀어요. 주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뭐 자식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대통령은 정말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을 아셔야 돼요. 이 사건의 중심은 한마디로 인격살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인격적으로 개똥 만들어 놓으면은 전 국민이 윤석열은 개똥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지율 4% 떨어집니다. 4% 못 들어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4%였어요. 그거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북한 신문에 박근혜로 나왔어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달 떴을 때 북한에서 에헤라 박근혜 탄핵된다. 북한 좋은 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충격적인 하루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권이 없어질까봐.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부모로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정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준 그런 시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켜서 우리 주권 지키고 이 나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회견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일도 이어지고 또 오늘 하루 또 추우면 너무 또 고생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셔요. 자, 이제 1시간 경찰분들과 1시간 정도 약속을 했는데 이제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윤석열 탄핵의 부당성을 분노를 느끼고 의분을 느끼는 애국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또 발언해 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란죄의 수괴로 몰아가는 사악한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고 판결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간이 되신 분은 또 와주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은 기자회견 형식밖에 아무것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시 한두 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일 오후 4시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